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강의를 해드렸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단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설명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동안 강의의 주제였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엔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1일에 있었던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시험 문제죠. 그 중에 이제 8번 문제,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나오는 그러한 문장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문장 중에서도 평서문을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지금 8번 문제의 그 요지를 묻는 문제에서도요, 평서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평서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랬을 때 대체로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주어로 시작하든가 그렇지 않든가, 이런 두 가지라고 얘기했고, 주어로 시작했다면 주어를 읽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주어가 아니라면 대체로 부사를 읽어봐라, 주어가 나올 때까지, 이제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문장 시작에서의 대체적인 논리였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부사라는 말 자체는 대단히 쉬운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어의 형태, 주어의 길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사의 형태, 부사의 길이, 이것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어를 끊어 읽었더니 주어 뒤에는 무엇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면 용어는 쉽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주어 뒤에는 서술어가 나오는 거죠. 주어 뒤에는 서술어가 나오는 거다. 그렇지만 서술어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린 또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용어는 쉽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서술어라는 용어를 쓰느냐라고 말하면 주어 뒤에는 여러분들이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주어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동사를 도와줄 수 있는 조동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 부사가 느껴지거나 조동사가 느껴지면 동사라고 말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 자신 있으면 동사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서술어라는 용어에도 좀 익숙해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고요. 주어 뒤에 동사가 아니다, 혹은 서술어가 아닐 때를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은 좋아 수식어지만 수식어가 어디까지냐 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말은 또 쉽습니다. 즉, 뭐 나올 때까지일까요? 서술어 나올 때까지, 즉 동사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수식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라는 용어, 부사라는 용어, 수식어라는 용어 자체는 대단히 쉬운 용어고 그냥 그 용어는 뭐 숙달시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첫째, 단어의 품사에 대한 감각이 좀 뛰어나야 되겠다. 둘째, 아무리 길고 아무리 복잡해도 잘 읽으면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8번 문제의
문장들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단어를 잘 보세요 이랬고, 첫 단어가 만약에 ing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ing라면 이것이 문장 시작에 ing라면 ing가 동명사가 된다면 그만큼이 문장의 주어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분사 구문이라면 그것이 문장의 부사 역할을 할 테니까 부사를 커마 힌트 삼아서 끊어내고 주어를 발견하든지, 지금 이러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만약에 문장 시작의 첫 단어 ing를 보면 동명사로서 주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두 번째는 분사 구문으로서 부사일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ing라고 하는 것이 뭘 갖고 만든 건가요? 동사를 가지고 ing를 붙여 만든 거니까 일단 그 동사의 성격만큼을 읽어주기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올라갈까요? ing 속에 있는 listen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로서 전치사를 만나서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는 이만큼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읽었더니 요 뒤에 뭐가 나오나요? 자신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동사.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문장의 뭐가 되는 건가요?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뒤에 그럼 무엇이 나오냐 하고 말했더니 짧게는 뭐가 나온다고 말하면 좋다고 얘기했어요? 동사. 그러나 그거보다 약간 큰 개념이라면 뭐라고 말하면 좋다고 했어요? 서술어. 그러나 둘째, 그도 저도 아니면 뭐라고 말할까요? 수식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ing로 시작했다. 동사만큼을 읽어주었다. 그랬더니 서술어가 떴다는 것은 주어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처음에 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가요? 동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첫째 문장을 느껴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둘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둘째 문장은 아주 쉬운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문장은 뭐로 시작했을까? 그랬을 때 뭐 주어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주어 같네 하면, 말씀드렸지만 첫 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런 첫 단어를 뭐라고 하나요? 인칭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인칭 대명사라면 우리가 그것이 주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고요. 이게 주어잖아요. we all 하면 여기서 all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 시작의 첫 단어를 보고 문장은 뭐로 시작했나요? 주어. 그래서 주어를 한번 끊어 읽어본 거죠. 그럼 주어 다음에 어떤 단어를 보는 건가요? need야. 그러면 need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need는 조동사도 되지만 need는 타동사도 되는데, need가 조동사라면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타날 거고, need가 타동사라면 그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다시피 need 다음에 투부정사가 떴다는 것은 need는 뭐가 될까요? 타동사잖아요. 그럼 다시 이 문장은 뭐로 시작했나요? 했더니 주어입니다.
주어 읽어보세요. We all.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왔나요? 하는 순간 need를 뭐라고 느끼는 순간 타동사.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라고 말할 때 동사요 라고 말하면 편한 용어지만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하고 말하면 서술어. 그럼 동사가 뭘까요? need. 그러면 우리가 곧 얘기하겠지만 need라는 타동사는 뭐까지 읽어줘야 하나요? 뭐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봤지만 하나 역시 인칭 대명사 혹은 명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주어는 참 발견하기 쉽다. 그러나 첫 번째 문장처럼 우리가 동명사 인 것도 좋고 그것이 또 분사 구문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뭐지? 하고 판단을 요구하는 주어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우연의 일치지만 두 문장 모두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세 번째 문장의 문장 시작 첫 단어도 또 ing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만약에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ing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ing더라 하면 처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ing 속에 포함된 동사가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강의를 안 했지만 동사의 성격에 맞게끔 그만큼을 읽어주는 일 이것이 이제 선행돼야 되겠다 이제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렇다면 ing 속에 포함된 동사가 뭘까요? here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뭘까 하고 물었더니 목적어에 뭘 기대하다가 명사를 기대하다가 뭘 보는 순간 what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으로 바뀔까요? 명사절. 그럼 what이 유도하는 명사절의 가장 기본적인 크기는 뭘까요? what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동사까지 what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만큼 이게 이제 what이 유도하는 절의 크기거든요. 그랬더니 what 주어 동사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동사만큼 읽은 다음에 이게 주어인지 이게 부사적인지 그래서 부사적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왔는지 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ing 속에 포함된 동사만큼을 읽어줬더니 여전히 판단이 안 된다. 그렇다면 더 읽어볼까요? 전치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고 우리가 또 전치사 앞에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우리가 is라는 문장 전체의 동사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다음에 서술어 즉 동사가 없으니까 이만큼이 수식어. 그럼 수식어가 길 때 우리가 끊어 읽는 습관 중에 하나 무엇을 이용하면 끊어 읽는데 항상 도움이 된다. 전치사를 이용하면 항상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은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을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그랬더니 문장을 시작할 때 ing를 봤다. ing는 동명사인지 분사 구문인지 모른다. 하여간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었다. 그랬더니 여전히 주어인지 부사인지 판단이 안 돼서 판단이 안 되면 뭘 끼워라? 수식어를 끼웠다. 수식어가 길어졌을 때 무엇을 이용하면
끊어 읽는데 도움이 된다. 전치사를 이용하면 끊어 읽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 문장 전체의 뭐가 나왔다? 동사, 즉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생긴 문장일까요? 하고 물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해왔던 거와 비슷하게 다시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했을까? 주어다. 다만 단어로서의 주어가 아니라 동명사라는 준동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조금 길어졌다고 보는 거죠. 다음, 주어 다음엔 우리가 전개할 때 주어 다음엔 무엇이 나와야 정상이다? 서술어.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안 나오면 서술어 나올 때까지 무엇을 끊어 읽어라? 수식어. 수식어가 길다고 느꼈을 때 무엇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전치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또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입니다. 네 번째 문은 뭐 아주 짧은 문장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똑같네요. 문장은 ing로 시작을 했다. ing는 동명사로서 주어일 수도 있고 ing는 분사 구문으로서 부사일 수도 있는데 일단 ing 속에 포함된 동사만큼을 읽어주었더니 is라는 동사가 느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문장은 뭐로 시작했다? 주어로 시작했다. 또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이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했다? 주어.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 그럼 조금 전 세 번째 예문처럼 무엇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수식어, 무엇이 나올 수도 있더라? 서술어. 간단하게 뭐라고 말할 수도 있더라? 동사.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랬더니 다섯 번째 예문은 이제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주어냐 아니냐 이제 이것을 판단했는데요. 우리가 아닌 것 중에는 이거잖아요. 아닌 것 중에는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아닌 것에는 우리가 대체로 무엇을 얘기했나요? 부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한번 우리가 부사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and, but, yet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지금 문장을 보면 우리가 첫 단어 yet을 보면 yet을 한번 끊어 읽어주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등위 접속사이면 한번 끊어 읽어주라. 끊어 읽어준 다음에 다시 주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번엔 또 뭐가 보이나요? to가 보이네요. 근데 to 뒤에 뭐가 나오나요? 동사가 나오니까 이거 뭔 to인가요? 부정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 시작에 첫 단어로서 무엇을 본다면 첫 단어로서 무엇을 본다면 to를 본다면 이거잖아요. to를 본다면 1. 이것이 부정사 to인지 전치사 to인지를 가릴 것이고 만약에 부정사 to라면 to 플러스 동사가 나올 거니까 동사만큼을 읽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speak가 하나의 부사를 동반했고 여기까지 읽어주는 거잖아요. without이라는 뭘 보면 끊어 읽어라? 전치사. 전치사는 어디까지 읽는 게 좋겠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랬더니 우리가 무엇이 나타나나요? 동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동사가 나타난다는 말은 여기까지가 문장에 뭐라는 소리예요? 주어라는 소리고 실제 주어는 요만큼이고 요만큼은
또 수식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섯 번째 예문은 문장 시작을 명사나 대명사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사라는 걸로 시작을 한 그런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또 해보면,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고 물으면 주어든 주어 아니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어가 아닌 것 중에는 대체로 부사도 있지만, 둘째 조금 전 얘기했지만 등이 접속사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 번째는 유도부사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유도부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뜻을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어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도부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유도부사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하느냐? 비동사를 지나서 명사를 찾아서 주어를 삼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장 시작에 대해서는 하나, 주어로 시작한다. 둘, 부사로 시작하니까 부사를 읽고 주어를 발견한다. 3. 등이 접속사가 첫 단어라면 등이 접속사를 끊어 읽고 주어냐 아니냐를 판단해라. 4. 유도부사라는 것이 있다. 유도부사란 다시 한번 이런 단어를 유도부사라고 한다면 자동사, 그 중에서도 특히 비동사 뒤에 명사를 찾아서 주어 삼아서 여기까지 읽으면 무엇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지 않겠느냐. 자, 이제 요지를 묻는 8번 문제의 마지막 세 문장입니다. 마지막 세 문장은 설명할 것이 없이, 문장은 모두 주어로 시작했고 주어 다음에 모두 서술어가 나오는 그러한 아주 평범한 평서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왔던 용어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주어라는 용어, 부사라는 용어, 명사라는 용어, 대명사라는 용어, 그 다음에 우리가 동명사라는 용어, 그 다음에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으로는 오늘 그렇게 부사가 이렇게 심한 부사는 없었으니까 그렇고, 세 번째는 등이 접속사라는 용어, 네 번째는 유도부사라는 용어, 다섯 번째는 전치사를 이용하면 끊어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또 what만 떴다 하면 what은 명사절을 유도하는데, 명사절을 유도하는 what의 가장 기본적인 크기는 what 주어 동사, what 동사만큼, 요 정도의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문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020년 7월 11일 공무원 시험의 9번 문제의 문장들을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